트럼프 어카운트 영상 2편 올렸더니요 댓글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영주권자 자녀도 되나요? 7월 4일 놓쳤는데 이거 다 끝난 건가요? 오늘 여러분이 가장 많이 물어보신 질문 20개 딱 한 편에 몰아서 정리했습니다. 우리 아이 계좌 만들기 전에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트럼프 어카운트 관련해서 그동안 댓글로 주신 질문들이요 제가 다 빠짐없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답변 댓글로 몇 개 달기도 했는데 이게 댓글로 짧게 달기에 적절치 않은 그런 내용들도 있다 보니까 영상으로 준비하면 좋겠다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IRS 관련 사이트 트럼프 어카운트 공식 답변까지 확인해서요 주제별로 20개를 정리했는데요. 이 내용 8개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개념이 아직 헷갈리는 분들은요 지난 영상 한번 먼저 보고 오시면 좋겠는데요.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요. 자격, 우리 아이도 되는지에 대한 카테고리예요. 자, 1번 영주권자 자녀도 되는지 시민권자만 되는지예요. 굉장히 또 많이 나왔던 질문이고 중요한 부분일 텐데 계좌를 만드는 것과 천불 받는 거를 나누어서 봐야 되겠다. 그래서 천불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 시민권자 자녀만 해당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계좌를 여는 것은 18세 미만이고 소셜 시큐리티 넘버만 있으면 개설 가능하다. 바꿔 말하면 시민권자일 필요는 없다라는 게 지금 나와 있는 이 IRS 웹사이트의 정보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영주권자인 아이도 계좌 개설은 자격이 된다. 그러나 천불 베너핏은 못 받는다. 자, 두 번째 질문이요. 2025년에서 28년생이 아니면 아이의 계좌를 못 여나요? 예를 들어서 2012년생의 시민권자라는 경우죠. 답은 뭐죠? 됩니다. 앞서 질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18세 미만이면서야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있으면 출생연도 무관하게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불의 정부 혜택 종잣돈 받는 것만 2025년부터 28년생에 한정된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질문이요. 한국에 사는데 아이가 미국 시민권자예요. 되나요? 라는 거죠. 됩니다. 아이가 시민권자 그리고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있고 그리고 25년에서 28년생이면 부모가 한국 거주였어도 천불 대상이 되는 거고요. 당연히 계좌를 열 수 있는 자격도 된다입니다. 자, 네 번째요. 아이가 근로소득이 없어도 되나요? 인데요. 당연히 됩니다예요. 보통 우리가 이런 리타이먼트 어카운트죠. IRA, 트래디셔널 IRA, Roth IRA의 경우는 earned income,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어야 되는 거지만 이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당사자, 아이가 근로소득이 없어도 당연히 납입이 가능하다. 신생아도 되는데요, 이제 두 번째 카테고리요. 다른 계좌하고 이제 비교하는 거고요. 또 나이별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다섯 번째 질문이요. 529 플랜과 트럼프 어카운트 하나만 고르면 뭐가 좋을까요? 라는 그런 질문 많이 나왔는데요. 제 생각에는 교육비 전용이다라고 하면 529 플랜이 세금상 더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교육비 목적으로 인출하면 수익을 내가 찾을 때에도 완전히 비과세가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트럼프 계좌의 경우는 내가 나중에 18세 이상 됐을 때 찾는 경우요. 목적에 적합하면 페널티는 없지만 과세는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529 플랜은 교육비 목적으로 쓰면 이걸 찾아 쓰는 데 있어서도 비과세인데 반해 트럼프 계좌는 찾아 쓰는 데 있어서 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 교육비 목적이었을 때는 529가 좋을 것이고요. 그러나 이게 용도에 제약이 없잖아요. 역설적으로 529 플랜은 교육비 목적으로만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런 용도의 제약을 두고 싶지 않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출생 연도가 자격이 된다 그랬을 때 정부 천불의 이 종잣돈 베너핏까지 감안하면 트럼프 계좌가 또한 강점이 있다라고 하겠죠. 물론 여력이 된다면 병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6번 질문이요. UTMA 대신에 트럼프 계좌가 나으냐? 그리고 두 번째는 두 아이를 공평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질문인데요. 먼저 UTMA가 뭐냐라고 하면요. Uniform Transfer to Minors Act의 약자예요. 그래서 부모님과 같은 어떤 관리자, 커스토디언이요. 아이를 위해서 계좌를 만드는 거죠. 돈, 주식을 넣어두고 관리하다가 아이가 성년이 되면 그 재산이 온전히 아이께 되는, 말하자면 미성년자 위탁 계좌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용도 제한 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게 또한 장점입니다. 근데 이거를 트럼프 계좌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인데요. 한 세 가지 정도. 첫 번째, 세금이요. UTMA는요. 매년 발생한 그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 양도 차익이요. 과세됩니다. 과세 소득인 거예요. 하지만 트럼프 계좌는요. 인출되기 전까지는요. 세금이 미뤄지죠. 텍스 디퍼럴이에요. 과세가 이연되는 거예요. 더 좋은 거죠. 그러면서. 그리고 두 번째, 대학 학자
학자금 관점에서 뭐 뒤에도 또 질문이 나옵니다만 UTMA는요 학생의 자산으로 잡히죠. 그러니 재정 보조 나중에 받으려고 한다면 그 산정에 있어서 가장 불리하게 반영이 되는데 반해 트럼프 계좌는요 은퇴 계좌이기 때문에 펩사 연방 재정 보조 산정할 때 자산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투자에 있어서 자유도 측면에서 보면 UTMA가 더 유리해요. 왜? UTMA는 투자 대상이 되는 데 있어서 제약이 뭐 거의 없지만 트럼프 계좌는요 지정된 인덱스 펀드로 제한이 되고요 18세 전에는 인출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의 장단점을 따져서 평가해야 될 것이다 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질문으로 이제 두 아이가 있는데 공평하게 한다라고 하면 아이가 2명이면요 각 아이 계좌를요 트럼프 계좌 앱에서요 이 add child죠 그렇게 해서 같이 등록해서 뭐 같은 금액 같은 이체로 맞추면 되겠죠. 7번 아이 나이대별로 여는 게 이득이냐 아니냐 뭐 질문일 텐데요. 나누어 볼까요? 10살 미만인 경우 그 이상이면서 한 15세까지 그다음에 16세 17세인 경우를 본다면 10세 이하일 때에는요 특히 태어난 아이요 그 25년에서 28년 사이는요 당연히 해야 되겠죠. 복리 기간도 길잖아요. 그러니까 최대 수혜를 누릴 수 있으니까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무조건 유리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15세까지는요 뭐 적립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지만 여전히 과세 이연의 가치는 유효하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세, 17세는 사실 혜택이 눈에 띄게 드러나진 않겠습니다만 왜냐하면 곧 성인이고 적립기간도 1, 2년에 지나지 않으니까 그러나 뭐 케이스별로 판단할 수 있겠죠. 뭐 저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원칙은 어릴수록 유리하다라는 것 그리고 대상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동이면 천불 감안해서도 당연히 개설하는 것이 권장된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카테고리요. 개설하는 거 그리고 신청하는 거 관련된 건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8번째 질문입니다. 어떻게 여나요? 어디에서 시작하나요? 인데요. 이거는 자막으로 나갑니다만 다른 영상을 한번 참고하세요. 거기에 하나하나 어떻게 계좌 여는지 나오니까요. 다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니까요. 그거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7월 4일이죠. 개설 시작일인데 이걸 놓치면 기회가 사라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서두를 이유는 없어요. 이제 시작일이니까요. 신청은 이후에도 가능합니다. 아이가 18세 되기 전이면 언제든지 가능한 거니까 뭐 지금 7월 4일 지났다고 해서 뭐 낙담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 찍는 시점에 주식시장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 뭐 시간을 벌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아니, 물론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그냥 우스갯소리이고요. 뭐 전혀 늦은 거 아니니까 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천불 받는 거 역시도 2025년에서 28년 사이에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면 늦게 신청해도 대상이 됩니다. 나쁠 거 없습니다. 자, 네 번째 카테고리요. 납입하는 그 방식에 있어서입니다. 10번째 질문이요. 매년 얼마까지, 누가, 언제까지 넣나요? 인데요. 정부가 도와주는 그 종잣돈 1000불을 논외로 하면, 제외하면요. 모든 컨트리뷰션은요. 연 5000불까지입니다. 아이 한 명당인 거죠. 그리고 이후에는 물가 연동으로 이제 더 올라간다고 하니까요. 그것도 감안해야겠죠. 그리고 만약에 고용주가 직원의 자녀를 대상으로 해준다라고 했을 때에는 최대 2500불, 직원당 2500불까지이고요. 이거는 자녀의 그 5000불에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5000불 이 컨트리뷰트 해주는 거는요 꼭 부모님만 되는 게 아니라고요. 부모님, 조부모, 뭐 친척, 친구 누구나 가능합니다. 물론 5000불 한도는 적용되는 거고요. 납입은 아이가 17세까지인 거죠. 자, 그 다음에 11번 매년 꼭 5000불 넣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한 푼도 안 넣어도 계좌는 유지됩니다. 뭐 형편이 될 때 넣어도 된다는 거죠. 5000불은 annual maximum amount에 대한 거니까요. 그거는 능력이 되는 대로 뭐 형편이 되는 대로 넣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세금 관련된 내용인데요. 12번 세금 혜택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건가요? Roth인가요? 트러디셔널인가요? 뭐 이런 질문입니다. 이게 이래요. 트러디셔널 방식에 거의 가깝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트러디셔널 방식은 뭐죠? 보통의 트러디셔널 IRA는 컨트리뷰션 할 때 소득 공제가 되죠. 그리고 컨트리뷰션이 된 자산이 투자돼서 불어날 때 과세되지 않아요. 과세가 이연되죠. 그러니까 컨트리뷰션 시기에 세금 혜택이 있고 또 불어나는 시기에도 세금 혜택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중에 찾을 때 어떻게 되죠? 과세가 됩니다. 이게 트래디셔널 방식이죠. 그러면 로트 방식은 어떻게 되죠? 컨트리뷰션 할 때 소득 공제 되나요? 안 되죠. 그 대신에 투자되고 불어날 때는 과세가 안 되죠. 세금 혜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찾을 때도 세금 혜택이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두 가지 방식을 비교했는데 트럼프 워크아웃은 어떻게 되느냐? 컨트리뷰션 될 때는요. 소득 공제가 없어요. 뭐 그도 그럴 것이 아이가 내는 게 아니라 부모, 친구, 다른 사람이 내주는 거잖아요. 이건 증여의 성격이에요. 그러니 이거는 소득 공제, 증여해주는 사람의 소득 공제는 해당이 안 된다라는 거고요. 물론 아이한테도 소득 공제
이게 해당 안 되고요. 그 대신에 이게 투자돼서 자라나는 기간은 세금 이연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큰 부분인데 아이가 사실 갓난아기면 0세부터 18세까지에 대해서 비과세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게 트럼프 어카운트의 가장 큰 혜택이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찾을 때에는 또한 마치 트래디셔널 방식대로 찾을 때는 과세가 된다입니다. 그러니 어디에 가깝냐? 트래디셔널에 더 가깝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13번 질문이요. 18세 이후에 안 쓰고 두면 불어난 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다 붙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부모가 넣어준 납입금에 대해서도 이게 전부 과세되는 건가요? 이 질문은 우리가 트래디셔널 IRA를 잘 이해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그거 다 찾을 때 인출할 때 과세되니까 그럼 내가 불입금에 대해서 소득공제도 못 받았는데 이거 나중에 원금인데도 불구하고 과세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질문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이 납입해준 이 금액은요, 베이시스로 인식이 돼서 나중에 인출할 때 불어난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지 나의 원금, 베이시스에 해당되는 것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불어난 수익, 정부가 종잣돈 넣어준 천불 뭐 이런 것들만 일반 소득으로 과세된다 입니다. 원금의 이중과세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14번 질문이요. 언제부터 꺼낼 수 있는지, 조기 인출 페널티가 있는지입니다. 자, 18세 이전에는요, 어떠한 사유로도 인출이 전면 금지된다라고 공식 정보 웹사이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8세부터 찾을 때에는 어떻게 되느냐? 트래디셔널 IRA하고 비슷합니다. 트래디셔널 IRA로 뭐 전환된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인출 가능하나 이 60세 이전, 정확하게는 뭐 59.5세 이전에 인출하는 것은 10%의 페널티 텍스가 붙어요. 그리고 플러스 당연히 일반 소득세도 붙는 거죠. 그러나 다른 트래디셔널 IRA와 마찬가지로 고등교육비라던가 뭐 첫 주택 구입이라던가 평생 만불 한도 있잖아요. 이러한 어떤 적절한 예외적인 지출을 위한 인출은 10% 페널티에서 예외가 된다. 똑같이 적용됩니다. 자, 15번째 질문이요. 부모, 조부모가 넣는 5,000불은 증여로 잡히나요? 증여세는 어떻게 될까요? 인데요. 맞습니다. 원칙상 아이에 대한 증여 맞는데요. 이 연 5,000불의 증여는요, 아이 1인당 매년 받을 수 있는 증여 면제 한도 있잖아요. 1인당 26년 기준으로 19,000불일 텐데요. 그보다도 한참 못 미치니까 practically 실무상으로는 뭐 증여세의 대상도 안 되고요. 증여세 신고도 대체로 불필요할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 다음으로요, 투자, 그리고 이게 비용은 어떻게 되느냐, 뭐 안전도는 어떻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느냐 일 텐데요. 16번째 질문이요. 투자금은 또는 불입금은 어디에 투자되나? 종목을 고를 수 있나요? 특정 증권사에서 여는 건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현재는요, SPYM, 뭐 SPYM이죠. 이거는 투자 잘 하시는 분 아실 겁니다. S&P 500을 추종하는 ETF죠. 여기에 자동으로 투자됩니다. 이게 미국의 대형주 수백 개에 분산돼서 투자된다는 거니까요. 지금은 투자하는 입장에서 다른 펀드를 골라 담을 수는 없고 하나로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나중에 뭐 적격 인덱스 펀드가 추가될 여지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슈왑이라던가 피델리티 뭐 이런 특정 증권사의 계좌를 따로 여는 게 아니고요. 이 공식 트럼프 어카운트 앱에서 그대로 열고 액티베이트 활성화한 뒤에 본인 은행에서 디렉트 디파짓을 하거나 아니면 체크카드를 써가지고 앱에서 바로 송금하고 이 트럼프 어카운트에 송금된 계좌를 그대로 방금 말씀드린 그 SPYM이라고 하는 ETF에 투자를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17번 수수료가 있나요? 인데요. 트럼프 어카운트를 개설하고 유지하고 납입하고 투자하는데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그 ETF 상품이요, 펀드잖아요. 어떻게 보면 ETF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수수료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SPYM ETF는요, 수수료가 보수라고 하는데 굉장히 낮아요. 0.02%니까요 아주 낮은 비용이니까 크게 의미 있는 수치는 아닐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질문이요. 컨트리뷰션 금액은요, 불입금 어디에 보관되고 그게 안전하냐, 또 원금 손실도 나냐라는 질문인데요. 이거는 등록된 트러스티의 전용 신탁 계좌에 보관된다라고 하고요. 뭐 이게 어려우면 그냥 트럼프 계좌에 보관된다라고 하고요. 이게 얼마나 안전하냐에 대해서는 SIPC로 최대 50만 불까지 보호된다라고 합니다. 이 SIPC가 뭐냐면 이 증권 투자자 보호공사라고 하는데요. 마치 우리 은행 예금이요, FDIC에서 25만 불까지 보호해줍니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마찬가지로 50만 불까지 투자금을 보호해준다라는 건데,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은 증권사가 파산했을 때 고객의 자산을 일정 한도까지 지켜주는 그런 제도를 지칭합니다. 다만 이게 주식시장,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주식시장에 투자가 되니까 시장 변동에 따라서 당연히 평가액은 오르내릴 수 있고 낮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러한 손실을 보호해준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질문 나왔던 것이 대학 학자금 관련된 질문이었어요. 19번 질문인데요. 이 계좌가 트럼프 어카운트가 대학 학자금 그리고 장학금 재정 보조 받는데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얘기예요. 자, 이와 관련해서는 가장 대표적인 게 펩사잖아요. 연방 학자금 신청일 텐데요. 은퇴 계좌이기 때문에 자산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우리 기존의 펩사에서도요. 학생 본인 또는 부모의 자산 테스트 하잖아요. 자산이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근데 이 자산에서 부모의 401k라든가 IRA 계좌는 자산에서 빠지잖아요. 트럼프 어카운트도 성격상 그런 은퇴 계좌의 성격이기 때문에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고요. 이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제외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앞서 얘기했었던 이 529 플랜이라든가 UTMA보다 더 유리하겠죠. 왜? 529나 UTMA는 말 그대로 학자금을 위해 내가 투자하고 따로 조달하는 그런 계좌인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 펩사 관점에서는 이게 자산으로 잡히니까 불리한데 반해 트럼프 어카운트는 그렇지 않을 테니 더 유리할 것이다 라는 거죠. 물론 트럼프 계좌에서 만약에 인출을 하면 대학교 재학하는 중에 교육비나 이런 걸로 인출을 한다 그러면 소득으로 잡힐 거예요. 그러니 소득으로 잡히면 또 펩사에서 우리 소득 테스트에서 보조금 자격 여부에서 불리하게 작용되니까 그런 것들은 또 신경 써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20번인데요. 이게 말 그대로 크로스보더 한국에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또는 한국과 관련해서 부모님이거나 자녀들이 있을 경우에 주의해야 될 또는 궁금해하는 그런 내용이겠죠. 한국 세금 신고 그리고 한국 과세 그리고 해외 금융계좌 신고와 관련해서 어떻게 될까요? 인데요. 일단 한국에 있더라도 아이가 앞서 얘기했던 그런 자격이 되면 계좌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또는 아이가 한국 세법상 거주자면 한국의 과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가능하다. 라는 얘기죠. 미국에서는 해당 계좌에서의 투자가 과세 이연이라고 말씀드렸지만 한국은 이게 트럼프 계좌가 뭔지 알 바 없잖아요. 그러니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아니고 인정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트럼프 계좌에서의 수익이 한국에서 금융소득으로 과세될 여지가 있다. 이와 관련된 어떤 공식 유권 해석은 아직 당연히 지금 나왔으니까 있을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또 이런 부분 감안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금융계좌 신고요. 한국의 해외 금융계좌 신고가 또 있잖아요. 그 의무가 대신에 높죠. 한도가 또는 대상이 아이 명의의 잔액의 합계가 5억 원이 넘어야만 대상인 거잖아요. 법이 따로 바뀌지는 않은 걸로 아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계좌만으로는 대개 해당이 없겠죠. 아마도 1년에 5,000불씩 넣는데 그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아이가 훗날 이 미국의 비거주자가 되면 또한 여기에 고려해야 될 것은 한미 조세 조약에 따라서 인출 시에도 과세가 달라질 가능성은 있겠다. 그러나 그건 아직 먼 훗날의 얘기겠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댓글 통해서 따로 물어보신 20가지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트럼프 계좌 핵심은요. 정부가 주는 1,000불이 아니고요. 우리 아이가 아주 어릴 때부터 세금 이연 투자, 텍스 디퍼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 그런 계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니까요. 그리고 또한 한국과 미국에 걸친 가정이라면 미국 세법뿐만 아니라 한국 세법까지도 함께 봐야 된다는 그런 점이었습니다. 자, 오늘 내용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다룬 주제와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거나 저와 JC1의 전문가들과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은요. 영상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다음에도 꼭 필요한 정보 놓치지 마시고요. 안 누르셨으면 가시기 전에 눌러주시고요. 주변 분들께도 이러한 정보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